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맞이 첫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자, 기초 튼튼반 오늘 19강 들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19강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거 공부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 명리학 공부에서 10개의 첨간 재료와 12개의 지지 재료를 서로 섞어 쓰는 방식이 있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생극이라는 개념이죠. 여기에 좀 파생된 개념이 합이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고요. 합은 합쳐 쓴다라는 개념이고 생이나 극이라고 하는 개념은 A라는 에너지로 B라는 에너지를 다루거나 B라는 에너지로 A라는 에너지를 다루거나 요거는 극의 개념, 극. 극은 제어하다, 통제하다, 억제하다, 조절하다 같은 거예요. 좋고 나쁜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놈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찰을 만들었어. 근데 경찰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위에 경찰 상위 기구를 만들었어. 근데 그래도 억제가 잘 안 되니까 인권기구를 만들었어. 경찰이 생사람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억제하고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또 그 기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들게 되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자꾸 옥이 생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조절하려고 얘 만들고 얘 조절하려고 얘 만들고 이거를 서로 순환시켜버리는 개념으로 만들죠. 순환시켜버리는. 그래서 가위바위보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뭐 가위는 주먹이 이기고 주먹은 보자기가 이기고 보자기는 다시 가위가 이기는 그런 관계. 그래서 사주 명리학의 오행의 관계는 생 또는 극, 생, 극 이런 관계를 통해서 조절했다가 도와줬다가 뭐 조절했다가 도와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막 먹이고 재우고 우리 아들 딸들을 막 마음껏 하게끔 해줬더니 얘가 점차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저러면 안 되는 데까지 가고 있으면 그럴 때는 방침을 바꿔서 이건 하지 마. 요것까지야. 요건 하면 안 돼. 만약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각종 규제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대출을 못하게 하고 뭐 세금을 늘리고 규제 정책을 펼치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부동산 값이 쭉 하고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부양책을 쓰죠. 생해주는 정책. 전에는 억제하는 정책. 그러면 억제하는 건 뭐 나쁜 거고 생해주는 건 좋은 건가? 아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쩔 때는 억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생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생하고 극이라는 개념이 오행간에서 서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명리를 독학으로 공부하거나 초보 시절에는 생은 좋은 거고 극은 나쁜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약간 편견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개념이 있는데 둘 다 필요한 거다. 둘 다 필요한 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극이라는 애는 적절히 극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다루거나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자칠판을 다루고 있죠. 내가 지금 전자칠판에 전기 제공해주고 있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 막 배터리 돌리면서 막 전기 제공했으면 내가 전자칠판을 생하는 관계지만 나는 지금 전자칠판을 다루고 활용하고 있죠. 이게 지금 내가 전자칠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극이에요. 난 지금 전자칠판을 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자동차를 운전했어. 내가 자동차를 적당히 통제하고 제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타이어를 교환해 주기도 하고 세차를 해 주기도 하고 부품을 갈아주기도 하고 기름을 넣기도 하죠. 이러면 자동차를 생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죠. 내가 다 자동차에 도움을 받았죠. 그럼 자동차가 나를 또 생해 준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내가 자동차를 섬기기도 하죠. 내 벤츠 키스 나면 안 돼. 애들아 저리 가서 놀아. 벤츠 신이시여. 뭐 이러면은 이제 이게 내가 차를 섬기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이제 심하게 생하는 뭐 그런 구조가 되는 자동차가 나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나를 통제하는 상황. 이제 이런 그렇죠? 남녀 관계에서도
수평 관계, 서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런 관계가 있는 거. 한쪽이 한쪽을 생하는 관계도 있고 한쪽이 한쪽을 극하는 관계도 있고 뭐 적당히 극하면 괜찮은데 심하게 극하면 심하게 한쪽이 한쪽을 심하게 극하면 이게 이제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저 가스라이팅, 그 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 물리적으로 조종, 뭐 폭력으로 조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조종, 넌 나한테 의지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극의 관계는 강약의 조절에 따라서 유정하냐, 무정하냐, 적절히 하느냐, 적절하지 않으냐, 이제 이런 관계성들이 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생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9강. 이 생극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합생극, 천간의 합생극. 지난 시간에는 오행의 생극이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천간 10글자만 배웠으니까 천간의 10글자를 가지고 활용해보는 천간의 합생극. 합하고 생하고 극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생극이니까 처음에 1번은 천간 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다음 2번은 천간 생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3번은 천간 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좀 페이지 수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좀 페이지 수가 많은데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말로 다 못하는 내용들은 이미지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프린트에 정리를 좀 해서 드렸습니다. 우선 합생극의 순서를 왜 생극합이나 뭐 극생합이나 이렇게 안 하고 합생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작용의 우선순위가 합생극입니다. 1순위 합, 2순위 생, 3순위 극이에요. 옛날에 산수 배울 적에 수학, 산수, 초등학교 때 배울 적에 숫자를 마구 나열해 놓고 거기 뭐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로가 붙어 있으면은 그 가로부터 먼저 계산을 하라. 그래서 여러 숫자들 중에 가로가 붙어 있으면 가로부터 먼저 계산해서 그 값을 구하고 나머지와 연산하세요라는 느낌이죠. 명리학에서 합이라는 개념이 그 가로의 역할과 같아요. 가로의 역할과. 그래서 사주가 두 개의 글자가 붙어 있으면서 합까지 되면은 우선 그 둘의 관계부터 우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나한테 네 개의 구술이 있는데 이 네 개의 구술을 각자 따로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합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쓸 수도 있는데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얘네들을 서로 두 개를 붙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라.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가령 뭐 시골에서 농약을 살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농약이 있고 여기는 농약 살포기가 있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들고 가면은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돼. 농약과 농약 살포기를 같이 가져가서 둘을 결합시키면은 방제 효과를 제초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와 같은 느낌이에요. 천간의 합, 그래서 천간에 네 개의 글자가 기본으로 있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두 개의 글자가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죠. 대운, 10년짜리 운, 세운, 1년짜리 운. 그러면 총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사주를 볼 때 원국 8글자와 대운 2글자, 세운 2글자. 근데 그 중에서도 천간만 놓고 보면은 원국의 4글자, 대운에서 1글자, 세운에서 1글자. 물론 월운도 보시고 일운도 보시고, 아니 월운하고 일운은 제끼자고.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크게 봐서는 원국, 대운, 세운 이렇게까지 보는 게 기본이에요.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이제 월운, 일운까지 보는데 저는 호신쌤은 월운하고 일운은 그닥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피곤하게 그것까지 봐야 돼? 내가 그거 눈치 보면서 뭔가를 행동하고 판단을 해야 돼? 라는 측면이 저 같은 간여지동들한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월운까지는 잘 안 봐요. 자, 그러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여러 개의 글자가 나열이 돼 있으면 이게 복합 상호작용을 봐야 되는 건데 그 복합 상호작용의 우선순위가 합돼 있는 애들부터 먼저 합해서 관계성을 살펴본다. 뭐 합이 없으면은 이 순위로 생의 관계를 주는 애들부터 먼저 보게 되고 합도 없고 생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극의 관계를 3순위로 보게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다. 그런 거예요. 명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탐합망극이라는 표현이 있고 탐생망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나요? 일단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사자성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탐합망극이라는 것은 합을 탐하면 망극, 극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합이 있고 극이 있으면 합이 먼저다. 우리 집에 남봉꾼이 있는데 그 남봉꾼 아들이 맨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극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집에 와서 행패를 안 부려. 왜? 집에서 행패 부릴 시간에 사랑하기도 바빠. 뭐 그게 일종의 합을 탐하게 되니 좋아하는 게 생기게 되니 극할 시간이 없다. 두 번째, 탐생망극도 이제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생할 것이 생기니 극을 할 시간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백수로 지내시면서 가족들한테 행패를 부리셨는데 나한테 지나친 간섭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일자리가 생기시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시면서 우리한테 잔소리를 안 하시게 되시더라.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하게 되더라. 같은 형태죠. 가끔 자녀분들 사주를 볼 때 어머니가 저한테 간섭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어머니가 뭐 하시는데 주부세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좀 이상하다. 남편을 좋아해야 되는 또는 어떤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럼 자녀에 대한 그 통제, 제어가 줄어들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의 규칙은 딱 세 가지. 합생극, 우선순위는 합, 그 다음은 생, 그 다음은 극이다. 천간에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있다고 나란히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는 얘를 생하고 얘는 얘를 극해. 그럼 이 사주는 어디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B는 C를 생하는 역할을 하다가 종종 틈날 때 A를 극한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인생 전반부에는 주로 B가 C를 생하는 일을 하다가 인생 후반부에는 종종 B가 A를 극하거나 통제하는 일도 하게 되더라. 뭐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천간 합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게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천간 합. 지지합과 천간 합 유사점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 천간 합이 좀 단순하고 지지합은 거기에 형충의 합이라는 애가 붙어가지고 좀 더 복잡해져요. 그 형충의 합은 나중에 지지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형충의 합이 워낙에 방대한 분야라서 아예 별도의 카테고리로 제가 빼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호신쌤 강의 시즌 5 같은 경우가 한 40강에 걸쳐서 형충의 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천간 합이에요. 합이 뭡니까? 천간이 서로 화합하여 하나로 결합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케미가 맞다. 제가 합할 때 흔히 얘기하는 치맥. 치킨 먹을 땐 맥주가 있어야지. 맥주 먹을 땐 치킨이 있어야지. 중년 남성들이 공부를 잘 되게 하려면 노래방에 가면 아니야 더 이상 얘기 안 해. 누굴 불러야지 막 이럴 때 오신쌤이 쓰레기가 되니까. 아무튼 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지. 뭐 바늘 가는데 실 있어야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일종의 합의 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합을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둘이 묶여서 못 쓰다. 둘이 묶여서 못 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알면 곤란해요. 합이 됐는데 묶여서 못 써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합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합쳐서 같이 쓰는 용도로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고 따로 떼서 쓰려고 하면 일이 잘 안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합이 걸려있는 참치캔이 있고 합이 안 걸려있는 참치캔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일상생활에서 합이라는 요소를 한번 이런 요소로 표현을 해봐요. 무슨 전용. 이런 게 합 걸린 거예요. 무슨 전용. 강아지 전용 캔. 아무나 먹어도 돼요? 아니 강아지가 주로 먹는 거예요. 바퀴벌레 전용 살충제. 얘는 누구한테 효과 직방이 바퀴벌레한테. 근데 파리모기한테 효과가 떨어져. 뭐 아쉬울 땐 파리모기한테도 뿌려야 되겠지만 주로 바퀴벌레 효과. 이런 게 뭔가에 전용화된 거예요. 그렇죠? 휘발유인데 고급 전용 휘발유. 뭐 이런 거. 뭐 트럭에 집어넣으라고 만든 휘발유 아니죠. 고급스럽게 엔진 소리 안 나는
아주 비싼 차에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무 자동차에다 막 집어넣으면 낭비죠. 그러니까 전용화됐다는 거. 참치캔 같은 경우도 그냥 보편적인 참치캔이 있고 무슨 전용 참치캔 같은 거 있어요. 대표적으로 찌개 전용 참치 또는 비벼 먹는 전용이 고추 참치 이런 거, 야채 참치. 고추 참치, 야채 참치는 비벼 먹을 때는 기가 막힌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만 그거를 찌개에 넣고 그러면 막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묶여서 못 쓴다라는 개념은 내가 지금 참치를 날로 먹고 싶은데 우리 집 냉장고를 열었더니 찌개 전용 참치만 있는 거야. 찌개 전용 참치는 찌개를 끓일 때 집어넣으면 효과가 아주 좋아. 근데 그냥 날로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려면 비린내가 많이 나. 그렇죠? 비린내 나는 건 찌개 끓일 땐 아주 구수한 향취를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샐러드로 날로 먹을 땐 비린내가 나더라. 이런 것 같은 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로 결합해서 움직이다 두 개나 세 개의 아이디어, 지지에서는 막 세 개까지도 합이 만들어지죠. 뭐 삼합 이래가지고. 천간에서는 세 개까지 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딱 두 개씩 천간합인데 줄여서 간합이라고 부릅니다. 간합. 천자 빼고 간합. 천간합은 두 개의 에너지가 서로 만들어진다. 자, 그럼 천간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요. 양간은 자신이 극하려는 음간과 사랑에 빠진다. 음간은 자신을 극하려는 양간과 사랑에 빠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처음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외워서 넘어가면은 나중에 그 원리를 서서히 음미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명리학에서는 양간을 좀 더 적극성의 인자로 보고 음간을 좀 더 느긋하게 하는 인자로 봅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그 중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사랑을 많이 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속만 애태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양간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음간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양간은 자신이 극하려는 음간과 사랑에 빠진다. 갑기합, 병신합 이런 형태로. 음간은 자신을 극하려는, 즉 자신이 극하려는과 자신을 극하려는의 이제 한국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극하고 다루려고 하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고 음간은 누군가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이걸 남녀에 비유하면은 일반적인 통념하고 비슷하죠. 남자는 나 저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 내가 저 여자 책임질게. 뭐 이런 식으로 너 내 통제를 받아.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뭐 이게 내가 널 통제하겠다. 그 대신 내 말 들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간의 극에서 유정한 극에서 천간은 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간의 합은 극의 한 종류라고 보면 돼요. 천간의 생과 천간의 극이 있는데 천간의 극 중에서도 음양간의 극, 즉 유정한 극에서 천간 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합이 있고 생이 있고 극이 있고 이렇게 장르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합이 있고 극이 있는데 극 중에서도 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간은 생이라는 장르가 있고 극하는 관계가 있는데 극하는 장르 중에서도 무정한 극과 유정한 극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정한 극이 합이 돼요. 그래서 극과 합이 함께 이루어지니까 엄밀히 말하면 천간의 합은 극합이에요. 극하는 관계끼리 합을 이룬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 이 자동차 너무 좋아. 나 이 차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내 전용 자동차로 쓸 거야. 이런 경우가 이 차는 내 거 전용이다. 야, 남들 아무나 몰지 마라. 뭐 이런 형태들의 이 차 내 거다. 뭐 이런. 야, 내 물건 손대지 마라. 내 물건은 내가 다룰 거다. 니들 내 물건 손대지 마.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내 물건과 나를 전용화시키다. 이거 내 옷이다. 나 니들 건들지 마라.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내 전용화된 내가 서로 좋아하고 그 옷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옷을 좋아하고 내가 다루는 대상도 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옛날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중에는 옛날 중세시대는 이게 성주들이 그 자신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나 노비들이 일종의 내 재산, 내 재야. 내가 다루고 통제하는 것들이라고. 내 백성들, 내 노예들, 노비들. 근데 그 노예나 노비들, 백성들을 되게 무식하게 막 야만적으로 그냥 똑바로 일 못해! 하고 채찍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어디가 오늘 힘들지 않아?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아유, 네 손이 이렇게 무르텄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성주에게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역시 우리 성주님이 짱이야. 우리 성주님 어디 딴 데 안 가셨으면 좋겠어. 우리 성주님 만수무강하셔서 우리를 잘 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스림 받는 사람도 다스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다스리는 사람도 내가 다스리는 대상을 좋아하고 서로 이런 관계가 유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이 합을 이루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외적이 쳐들어왔으니 모두들 저를 중심으로 뭉쳐서 외적과 맞서 싸웁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럽시다 하는 관계.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정하지 않은 관계는 외적이 쳐들어왔다 싸우자 그랬더니 다 도망가. 뭐 그런 관계도 있겠죠. 자, 요 극의 안에 합이 들어있다. 그래서 천간의 합은 극합 관계예요. 생합이 아니라 생하는 관계끼리 합한 게 아니라 극을 하는 관계끼리 합한 거예요. 극을 하거나 극을 당하거나 한 관계가 극을 하는 존재와 극을 받는 존재가 합을 한 거야. 서로를 좋아하는 거야.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주인님이 돼 주세요.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일종의.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천간의 합은 5개의 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좀 외워야 될 사항이라 요거는 그냥 입에 착 붙으면은 갑하면은 갑기합, 을 하면은 을경합 이런 식이죠.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들어보셨죠? 명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5개 외울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면 돼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를 더 외우는데 둘이 합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가 이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이렇게 외워주는 겁니다.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천간의 갑이라는 아이는 두 개의 갑목과 기토를 따로따로 띄어서 보게 되면 갑목은 시작하는 기운, 솟아오르는 기운, 무에서 유를 만든 기운, 봄의 새싹처럼 힘차게 나는 돌진한다, 달려간다라는 기운인데 기토라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토라는 무기토 계열들은 중화, 중립, 조화, 어떤 각각의 제가 토라는 글자의 마법이 뭐냐 하면은 목화, 금수의 기능을 중화시키고 약화시킨다. 중화시키고 약화시키면 뭐예요? 매운 음식에다 토 집어넣으면 덜 매워지고 아주 단 음식에다가 토 넣으면 덜 달아지고 아주 짠 음식에다 토 집어넣으면 덜 짜지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성질을 이용한 음식들 뭐 있어요? 두부김치. 볶음김치는 되게 자극적으로 맵죠. 김치를 볶으면은 그 매운맛이 더 강해지거든. 볶음김치를 그냥 먹으면 짜니까 그걸 두부에다가 섞어 먹어. 두부라는 애는 어떤 애야? 딱 토 같은 애죠. 뭐 맛도 안 나고 촉감이나 질감은 느껴지는데 특별히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토에다가 뭐 이거 넣으면은 이런 음식 되고 뭐 토에다 요거 넣으면 저런 음식 되고 토에다가 요거 넣으면 저런 음식 되고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 만두피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보면은 뭐 고기도 집어넣고 김치도 집어넣는데 거기다가 두부 잔뜩 갈아가지고 썰어 넣어서 맛을 적당히 조절하잖아. 꼭 그런 관계죠. 갑목이 토를 만나서 둘이 화합을 이루면 이게 두부김치 같은 음식이에요. 갑목의 강렬한 추진력이 토의 안정성을 만나서 둘이 결합이 돼. 그러면 강렬한 추진력과 안정성이 만나면은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까요? 적당한 추진력, 안정성을 갖춘 추진력, 조절 장치를 갖춘 추진력, 멈출 줄 아는 추진력, 안정된 추진력 정도라고 보면 되죠. 좌충우돌하지 않는 추진력, 안정성을 달았다. 마치 미치광이 폭탄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을 하늘에다 던졌는데 그 폭탄에다가 날개를 달고 낙하산을 달아가지고 그 폭탄의 예측 범위를 알 수 있게 되고 적달히 조종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갑기합토를 중정지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중정지합, 한마디로 말해서 중화를 이룬 갑목이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갑목의 추진력이 기토의 안정성을 만나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너무 갑답지 않